네빌과 준 부부는 영국 엑세스주에 있는 톨레션트 다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큰 농장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양한 두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키웠으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가족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1985년 8월 7일 새벽 3시 35분 영국 에섹스에 있는 한 지역 경찰서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가족의 안전이 심히 걱정이 된다며 경찰을 빨리 부모 집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는 24살 제레미 벤버라는 젊은 농부에게 걸려온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혹시 모르는 총격전을 대비해서 무장을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있던 가족 5명 모두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중 유일하게 제레미만 살아남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제레미는 새벽 3시 30분에 울리는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놀라 일어난 제레미는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건너편에서 다급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는 누나 슐라가 총을 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빨리 집에 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걱정이 된 제레미는 집으로 계속 전화를 했지만 신호만 가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지역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제레미 부모 집에 도착했으며 부모 집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제레미는 경찰들보다 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총을 든 슐라가 안에서 경찰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먼저 확성기를 통해 슐라에게 무기를 버리고 밖으로 나오라고 권유했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레미 말에 의하면 집안에는 5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인기척이 아예 나지 않아 오히려 더 불길하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제레미는 누나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일단 경찰은 요청한 추가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레미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누나가 조카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와서 지내고 있었으며 어제 저녁에는 제레미와 아버지가 농장 일을 끝낸 후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식사를 끝내고 9시 30분쯤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병력이 도착하자 경찰들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서 제레미는 집안 구조를 그려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집에 도착한 지 거의 4시간이 지난 아침 7시 35분 무장한 경찰은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정문으로 그리고 다른 한 팀은 뒷문을 이용해서 동시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네빌은 7발의 총상을 입고 부엌벽에 기댄 채 괴기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사망해 있었으며 어머니 주는 정확하게 이마 사이에 총상을 입고 방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핏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으며 베개에는 2발의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경찰은 몸을 숙여 침대볼을 올리고 침대 밑을 확인했고 그 안 깊숙한 곳에서 두려움에 몸을 떨며 숨어있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맨 끝방에서 사망한 채 바닥에 누워있는 슐라를 발견합니다. 위를 쳐다보는 자세로 똑바로 누워서 사망한 채 발견된 슐라의 목에는 2발의 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 위에 올려있는 엽총에 그녀의 오른손이 올려 있었으며 그녀의 왼쪽 어깨 옆에는 펼쳐져 있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6살 쌍둥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간 경찰은 문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경력에 상관없이 어린이들이 살해된 모습을 보는 것은 경찰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다니엘은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웅크린 채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죽어 있었으며 건너편 침대에는 심한 부상으로 인해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니콜라스가 인형을 안고 있는 자세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와 슐라 그리고 쌍둥이들까지 집에 있던 5명 전원이 참혹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집안의 상황을 보고받은 담당 형사는 가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레미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알렸고 충격을 받은 제레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외부 사람이 침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슐라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으며 또한 그녀는 농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총을 잘 다룰 줄 알았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제레미는 토끼를 잡기 위해 엽총에 총알을 가득 채우고 부엌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레미의 증언을 토대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슐라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장전된 총으로 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수사를 종료하고 사건 결과를 제대로 발표하기 전부터 슐라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작은 마을에 빠르게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앞다퉈 슐라가 유력한 용의자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The massacre at White House Farm, it was stated that Sheila Caffell's injuries appeared to be self-inflicted. 1949년에 결혼한 동갑내기 부부인 네빌과 주는 크고 아름다운 집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지만 웬일인지 그토록 원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6년 후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준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병원 진단을 받은 후 절망한 부부는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교의 힘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낸 부부는 불쌍한 아이들을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1957년 10월 인형처럼 예쁜 여자 아기인 슐라를 입양했으며 그리고 3년 후인 1961년에 6개월 된 남자 아기인 제레미를 입양했습니다. 슐라는 어렸을 때부터 예민하고 까칠했으며 반면에 제레미는 애교가 많고 수다스러웠습니다. 비록 슐라와 제레미는 다정한 남매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지냈습니다. 부부는 슐라와 제레미를 어릴 때부터 사립학교에 보냈으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보딩스쿨에 들어간 제레미는 입양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해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던 슐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에이전시를 두고 모델 일을 시작했으며 모델로서 인정받아 나름 유명세도 얻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어머니는 슐라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외모에만 신경 쓰고 남자들과 어울려 다닌다며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슐라 역시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준과 슐라는 얼굴만 보면 싸움을 하게 되었고 슐라는 여러 번 가출을 했습니다. 사실 보수적이고 엄격했던 어머니는 슐라뿐만 아니라 밖에서 나가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고 여자들을 좋아하는 제레미와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슐라는 18살 때 콜린이라는 남자친구의 애를 임신하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슐라가 콜린과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목격한 주는 그녀를 악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다시 임신을 한 슐라는 남자친구 콜린과 1977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한 달 후 자연유산을 하면서 슐라는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979년 6월 22일 슐라는 건강한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슐라와 콜린은 아들 2명을 한꺼번에 얻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남편 콜린은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남편 콜린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밖으로 돌았고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된 부부는 결국 1982년에 이혼했습니다. 혼자 쌍둥이를 키우고 있던 슐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1983년 런던에 있는 골드스미스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제레미는 줄리 머그포드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제레미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전화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1984년 결혼을 약속한 제레미와 줄리는 그의 고향인 톨레션트 다시로 내려왔습니다. 부모 집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살면서 아버지 농장 일을 도와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1985년 8월 4일 슐라는 쌍둥이를 데리고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 집에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서 즐거워야 했지만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985년 8월 6일 저녁 6시 30분경 제레미가 고된 농장 일을 끝내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슐라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슐라는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모녀의 언쟁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제레미는 밤 9시 30분쯤 부모 집에서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슐라가 부모 집에 방문한 지 3일이 지난 8월 7일 집에서 함께 머물고 있던 5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에 최초로 들어가서 시체들을 발견한 경찰들은 현장 모습만 보고 슐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가족들을 모두 죽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신입이었던 밀러 경찰은 시체가 발견된 후 사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When I got there, I was quite amazed to find a lot of press people there, and that a press announcement had already been made saying that this woman had killed all of her family. 그리고 밀러 경찰은 집을 치우고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은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가 묻은 카펫과 옷가지를 집 안에서 치우고 불에 태웠습니다. 제레미는 아픈 기억을 떠오르기 싫다며 경찰이 현장을 치우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사건을 종결한 경찰은 집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믿지 못했던 친척들은 사건 현장인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척들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네빌의 형제자매들로 제레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레미가 보딩스쿨을 자퇴한 후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으며 아버지 네빌이 누나 슐라와 자기를 차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혼하고 혼자 쌍둥이를 키우며 런던에서 살고 있던 슐라에게 아버지는 매달 집월세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제레미는 누나에게만 큰 돈을 주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I think he thought they weren't giving him enough. I think he saw how Sheila was living and how he was having to work for a living. And I don't think he liked it. I think he resented his sister. 다른 친척은 제레미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Be very pleasant. You really couldn't help but like him. But there was the side to him. His face would change and you'd see in his eyes that there was another side to him when he was being unpleasant. 네빌이 제레미가 자기를 언젠가 죽일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친척들은 말합니다. 슐라가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수사 결과를 믿지 않았던 친척들은 집 구석구석을 하나도 빠짐없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빌의 오피스에 있는 캐비넷을 뒤지고 있던 중 조그마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엽총 소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을 죽일 때 사용되었던 그 엽총에 껴서 쓰는 소음기입니다. 만약 소음기 없이 슐라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아버지 네빌이 7발이나 되는 총상을 입는 동안 소리를 들은 어머니 준이 방에 있던 총을 가지고 나와서 방어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기에는 피의 흔적이 있었으며 머리 부분은 어딘가에 긁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빌의 시체가 기대고 있었던 벽 위에서 움푹 패인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소음기를 단 엽총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소음기가 벽에 세게 부딪히면서 생긴 자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음기를 정밀 감식한 결과 묻어있는 피는 슐라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소음기가 달린 상태의 엽총으로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인데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음기가 달린 엽총은 꽤 길었기 때문에 슐라가 누운 상태에서 그녀의 손이 방아쇠까지 가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슐라가 4명을 죽인 범인이라면 맨발로 발견된 그녀의 발에 피가 묻어 있어야 말이 되는데 그녀의 발바닥은 피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살해한 후 소음기를 숨기고 그녀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사건 발생 9일 후인 8월 16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5명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슬퍼하고 있는 제레미를 여자친구 줄리가 왼쪽에서 그리고 슐라의 전남편인 콜린이 오른쪽에 서서 위로했습니다. 제레미는 장례식 중간중간에 통곡하면서 울었고 가족을 다 잃고 혼자가 된 그를 사람들은 애처롭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제레미와 동거하고 있었던 여자친구 줄리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제레미는 기회만 있으면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화가 났던 줄리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레미가 가족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다고 담당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Police in Essex have reopened their investigation into the deaths of a family of 5 last month. 사건 발생 전날 아침에 제레미가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라고 줄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레미는 가족을 모두 죽인 후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쉴라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줄리는 제레미가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가족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85년 9월 29일 제레미 벤버는 5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레미는 자신이 가족을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전화를 했을 때 자기는 집에 있었으며 줄리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꾸며낸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제레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The brother of model Sheila Caffel has appeared in court charged with the murder of his parents, his sister and her twin sons. Mr. Bamber denied all the charges. 제레미 벤버의 재판은 19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10대 2의 다수결로 제레미에게 유죄를 판결했으며 그는 5건의 살인 죄로 5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고아인 그를 입양해서 가정을 만들어주고 대학 공부를 다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다시 불러 일자리도 마련해준 고마운 양부모를 비참하게 죽였으며 또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누나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잠자고 있던 어린 조카까지 죽인 제레미를 악마라고 부르며 심하게 호통쳤습니다. 제레미는 현재 30년 넘게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번 항소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